목차 이번에는 하나 있는 문제. 근데 아직 그 자라나는 꿈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있는 문제도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완성체다. 어느 정도 올라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올라왔다는 분이 사실 이번에 좀 그런 게 이번에 붙은 사람들 뭐 어디에 뭐 신민철이나 최나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KFC 모의고사 10등 안에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와 15등, 20등.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20등 정도의 기준을 하는 것 같아요. 합격하려면 20등 안에 들면 거기서는 이제 운으로 합격하는 거죠. 운입니다. 운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잘하는 꿈나무들은 스스로 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이렇게 한 문제 나오는 것들은 선수들 웬만하면 좀 이제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은 쓰지 마세요. 왜냐면 목차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무중단대 방식입니다. 물어본 건 하나예요. 방식. 고민되죠. 보통 이제 그 물어본 거 하나일 때는 3달락에 많이 써요. 3달락. 보통 우리는 기승전결이라고 해서 3달락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2달락하고 3달락으로 해서 두 페이지로 몰아쓸 수도 있죠. 그렇게 쓸 수 있으면 땡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개의 무중단 배포 방식을 가지고 세 개 가지고 롤링 업데이트, 블루그린 그리고 까나리 세 개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세 개를 가지고 두 페이지 작성할 수 있을까? 아 저는 못 써요. 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여기? 제가 못 써요. 진짜 이거는 아무리 끌어도 두 페이지 안 나와요. 한 페이지 반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1, 2, 3, 4단을 이제 지어서 내야죠. 지어서 4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무중단 몇 방식이야. 무중단 방식. 그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니까 가나 분리하지 않고 쭉 한 페이지. 우리가 총 우리가 21줄이기 때문에 총 21줄이기 때문에 간글 빼고 여기 글자 빼고 하면 한 18줄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통으로 만들죠. 통으로 이거 한 페이지 만들어 봅니다. 이게 3이 되겠죠? 3이 되고 간글 쓰고 이교시험 같은 경우는 간글을 한 줄 정도 쓰는 사람 많은데 한 두 줄 쓰세요. 전 두 줄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줄이면 너무 너무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만 보여요. 뭔가 논리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교시험은 간글을 두 줄 정도로 쓰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었어요. 두 줄. 그래서 이걸 왜 그렇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이렇게 쓰면 3달락은 될 것이고 그러면 각자 생각하는 방식은 다를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러면 1달락에는 저는 필요성 계율을 여기다 써버리면 이제 계율을 여기다 써버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쓸 게 너무 2달락에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가 써도 되겠다. 근데 여기하고 무중단 배포 기술 쓰면 되니까 개요 써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쓰지 않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필요성 쓸 거예요. 왜 필요한지. 필요성으로 해서 그림 하나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중단 배포 방식의 개요 또는 개념 및 기술 요소 똑같아요. 어차피 2달락 이렇게 쓴 다음에 1 개념 쓰고 2달락에는 기술 요소. 그냥 기술 요소 무중단 배포 방식 기술 요소가 우리 배운 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는 거 LB가 로드 밸런스가 될 수도 있고 HA가 될 수도 있고 FTS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DB 관점, 소프트웨어 관점, 하드웨어 관점 다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FTS에서 나왔던 기술 요소들 그냥 기술 요소들을 다섯 줄로 해 5줄이니까 줄 하면 5줄이기 때문에 5칸에 맞춰 쓰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맞춰 쓰면 되겠죠. 이렇게 기술에서 맞춰 쓰고 DB,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기술을 쓰고 3달락에다 무중단 방식 3개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신 분? 난 이거 좋다. CRCD, 뭐 CRC도 너사 사실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핵심이 아니니까. 여기가 핵심이 아니. 우리가 채점관을 보고 싶은 거는 딱 이거 있을 거예요. 이거 세 개. 방식 세 개 여기 이것만 보고 채점을 하지 플러스 알파는. 그러니까 아마 채점 기준에 그러니까 보통 채점 이게 출제자가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출제를 하냐면 저도 여기 실제 시험은 출제를 안 해봤지만 여기서 탑시도 공인이기 때문에 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문제를 내요. 문제 내고 그리고 뭐 문제 배경 정답 쓰고 그 다음에 조건인가 아니 채점 기준 채점 기준이라고 쓴 다음에 만약에 뭐 사람마다 어떻게 쓰는지 다르겠지만 여기 1번, 2번, 3번, 4번 있고 그러면 만약에 세 개가 키워드 세 개 모두 있을 경우 아마 15점이라고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5점. 그리고 키워드 두 개 있을 경우, 한 개 있을 경우 14, 13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을 저희 같은 경우 써요. 그런데 여기서 15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경우는 이제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기준은 실제 채점하는 사람, 출제 내는 사람들이 기준이 이렇다는 거지. 채점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참조만 하지 이거대로 그대로 하지 않아요. 저도 채점을 해봤지만 이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알았어. 너희들은 알겠지만 나는 내 방식이 따로 있어. 어쨌든 여기 이 정도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CICD를 넣었던 안 넣어도 그런 상관없어요. 저는 채점자가 보고 싶었던 채점 기준에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CICD를 하는 사람이야. 현재 프로젝트에서 CICD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 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채점 기준이 15점인데 16점, 17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그렇게 채점을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채점을 했으니까 실제 탑시 들어가면 채점 갖춰서 하거든요. 그 호텔 같은 데 갖춰가지고 2박 3일 동안 갖춰서 하는데 그렇게 채점을 저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 탑시도 있지만 서술형 객관식 같은 경우는 사실 채점의 기준이 없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채점의 기준이 명확하게 애매하게 있을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막 답안지가 막 10,000개 정도 돼. 10,000개. 10,000개의 채점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당연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눈이 점점 돌아가요. 이제 뭐냐면 점점 이제 이거는 맞아 세 개야. 근데 2개야. 또 누구는 3개 썼는데 조금 글씨를 잘못된 블루 그린이 아니라 만약 그린 블루 썼어. 그러면 분명히 맞는데 제가 눈이 피곤하고 눈이 돌아가 버리니까 틀리게 채점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당연히 사람이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진짜 그것도 운빨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나 뭐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없긴 하는데 사실 채점도 좋다고 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채점을 보통 2명에서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채점 기준을 맞춥니다. 이렇게 할고 이건 여기 있는 채점 기준이 있는데 점수가 너무 낮아버려요. 너무 낮으면 그래도 이 정도 선은 좀 맞게 해줍시다라고 해서 저희 채점 기준을 맞춘다. 왜냐하면 둘이 점수가 비슷해야지 그 공당 여기 여기서 미아죠. 미아에서 야 점수가 면접관이 1, 2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거는 저희가 맞춰요. 저희가 맞춰서 일부러 맞춰서 얘가 만약에 뭐 5점 줬으면 그래 나는 막 3점 줬으면 고쳐요. 둘 중에 하나 고쳐야 돼. 4.8 정도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슷하니까 평균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점수를 줄 때 나이 드신 분이 채점을 하면 일관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훨씬.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나이 든 건 젊은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일관성 있게 쭉 채점할 수 있는데 좀 연세가 있는 분들 경우에는 얘가 틀리고 띄어쓰기가 있으면 또 틀리게 채점하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면 진짜 저 사람 채점 진짜 못한다 그런 말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 핵심 키워드가 3개니까 3개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그리고 위아래는 구색 맞추기 여기는 구색 맞추기에
플러스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받는다. 다음 2번. 2번은 성장 배경, 주요 기술, 서비스 사업자 유형. 3개 물어봤으니까 보통 2개 하나 묻는데 2개 하나 묻지만 항상 1단락의 개념이나 배경이나 특징 이런 배경 같은 경우 나오면 1단락으로 몰아써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1단락에다가 OTT 성장 배경 표로 4칸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2에다가 주요 기술 그림 그리고 나에다가 기술 요소 쓰면 되죠. 주요 기술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3단락은 다 서비스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 3단락 쓰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딱 2.5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성장 배경 주요 기술 이거를 앞에 쓰고 뭐 2단락을 쓰고 싶은데 써도 될까요? 써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를 2달러로 써버리면 1달러로 쓸 게 없어. 1달러는 개념 쓰면 되겠죠. 이거는 2달러, 이걸 3달러 써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채점 포인트가 저는 여기서 주요 기술이랑 사업자 유형 두 가지로 와요. 성장 배경은 그냥 배경 진짜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썼는지 안 썼는지 정도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채점해 보시면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달러, 2달러, 3달러, 1달러 0.5페이지, 3달러 플러스 4달러까지 나와야지만 되겠죠. 뭐 쓰면 될까요? 쓰면 되지 않을까요? 쓰면 엄청 많지 않을까요? OTT? 저는 근데 OTT가 항상 외국계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OTT가 성공하지 못하는지, 뭐 재현이나 우리나라의 문제점. 그래서 3달러 맞으면 사업자 유형 쓴 다음에 최근에 OTT 서비스는 글로벌 기업에서 뭐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하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 그래서 뭐 OTT 그럼 4달러에는 국내 OTT 사업자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그리고 문제점, 해결 방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특히나 커스터마이징을 진짜 많이 해서 요금제가 진짜 복잡하대요. 그래서 잘 안 쓴대요. 그리고 컨텐츠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OSI 7레이어. 이건 진짜 어렵네요. 이것도 이제 썰 풀어야겠죠. 또 썰 풀면 되지. OSI 7레이어.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OSI 7레이어는 계층은 계층을 쓰나? 일단은 뭐 쓸까요? 일단은 또 여기도 그러면 밀어야 되니까 개요를 쓰면 저는 개요 못 쓸 것 같아요. 이거 못 쓰고 전 필요성 OSI 7의 필요성 쓰고 2달러에는 못 쓸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 그것도 괜찮다. 여기 14계층, 57계층. 오케이, 좋네요. 또 달락이 그냥 대칭 쓰고요. 3달락에 제어 쓰면 될 것 같아요. 제어? 언제요? 근데 7계층에 그건 각 계층마다 쓰는 것들 계층에서 하고 있는 제어들.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혁진이 말한 것도 좋네. 딱 진짜 OSR 7 우리가 항상 OSR 7레이어 그림 그릴 때 엄청 빡빡하게 그리잖아요. 한 페이지 1교시로 나오면 되게 빡빡하고 쓸 것도 많고 1교시에 그때 문제 나왔을 때 OSR 7의 특징과 장비 그런 것들 썼기 때문에
아마도 OSI의 필요성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괜찮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OSI의 개요 쓴 다음에 여기다가는 하위 계층, 상위 계층, 하위 계층 쓴 다음에 나는 1부터 4하고 구분할 거고 그리고 5부터 7까지 구분할 거라는 것을 1달러의 그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가운데다가는 OSR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구분되고 하위 계층은 뭘 하고 하위 계층은 뭘 한다 하면서 이 2달러에다가는 하위 계층인 1달러 1계층에서 4계층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예쁘다 그것도. 다음은 4번. 이거는 사실 이거는 주요 특성과 공학 발전 원리 그리고 주제와 목표 조건들과 미친 요소 이거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금 동그라미를 좀 저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를 쳤던 것 같아요. 문제제에다 항상 목차를 잡고 문제제가 목차를 잡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게 1달러, 이게 2달러, 이거 3달러 이렇게 목차를 잡고 그 답안 작성해야지 안 그러면 헷갈려서 내가 그 문제 작성하기 전에 잡았던 목차와 쓰면서 잡았던 목차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지에 꼭 목표를 작성하고 들어가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건 한 페이지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거는 소설이죠. 이거 여기에 소설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글씨 지환님이 쓰면 10점 나와요. 10점. 이거는 글씨 잘 쓰는 사람들 쓰는 거예요. 주요 특성이 있나요? 우리가 특성 아니고 나는 하나 있어. 비가시와? 비가시죠? 또 특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럼 뭐 그런 특성 몇 개 있죠. 저거 말고도 사실 특성이 없어. 발전 원리는 뭔데? 발전 원리인데 그거는 그 원리잖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지 원리를 쓰잖아. 원리잖아요. 원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 아까 전에 구정객 씨는 그 방법론에 대한 흐름이지만 발전 원리는 뭐로 인해서 얘가 발전했다라는 근거를 내야 되니까 사실 그거는 원리가 있을까? 주제는 또 뭐고 목표는 또 뭐고 정답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거 다 표예요. 다 100% 다 표. 1페이지 3페이지 다 표로 써요. 다 표로. 다 글씨는 넣어야 돼. 그래서 쓴다 안 쓴다 이거는 무조건 쓰고 싶으면 4번으로 쓰면 되죠. 4번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것들 4번 썼어요. 쓰면 진짜 내가 이걸 못 쓰고 있지. 미치겠네. 진짜 그만 쓰고 싶은데. 나 진짜 뭐 하고 있냐. 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써볼래요 이거 한번 다음 주에 쓰기 싫죠. 이거 123회 관례 나올 때는 123회 조수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붙은 회차인데 이거 다 표입니다. 표. 이런 것들은 글씨 잘 쓰고 소설 잘 쓰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선수들 중에서 만약에 좀 공부했던 사람 중에서 만약에 나는 이거 쓰고 싶다 딴 거 쓸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4번에 쓰시면 돼요. 4번에 무조건 4번. 이거 된다다가는 그 정욱님이 AI 교과서 쓴 것처럼 13점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키워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키워드가 어딨어? 그러게 이거 하면 다 같이 한번 써보고 다 같이 돌려 채점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 정답이 없다 소설이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자꾸 소설이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그게 그거구나. 오케이. 다음 주에는 이거 한 문제 무조건 이런 종류의 문제 한번 제가 낼게요. 소설 문제를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다 무조건 작성한 다음에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채점해 보시죠. 모두가 채점한 다음에 각자 점수를 매겨서 이게 그래서 점수가 이게 이렇구나. 근데 여기서 글씨 잘 쓰시는 분도 표현 잘 노정훈님, 박지민님 안 쓰면 이 사람들은 발로 써도 그 사람들은 15점, 17점 나와요. 내용 없어도. 억울하죠.
근데 세상은 공평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치 재민이? 공부를 좀만 하면 듣는데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체크해서 한번 해보시죠. 그래야지 여기 이런 데다가 신경을 많이 안 쓸 수 있으니까. 신경을 그래서 중요하지 않구나. 다른 문제 한번 뽑아가지고 볼게요 한번. 다음은 소프트웨어 테스트인데 필요성, 절차, 수집 프로상 이것도 항상 이런 거는 좀 이제 고민이 돼요. 저는 항상 우리가 배웠던 거는 필요성. 보통 이제 첫 번째 방식은 둘 중에 하나라. 세 개를 물어보면 두 개 하나로 묶던지 하나 두 개 묶어라. 그런데 필요성이나 개념이나 등장 비용 같은 거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이거를 1달러로 밀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필요성을 밀자. 필요성이 1달러이고 그리고 2달러이 절차고 3달러이 고려사항이고 4달러이 또 뭐가 있겠죠? 이렇게 할 것이냐. 3번은 각각 다 1페이지 쓴다. 1번, 2번, 3번. 같이 의견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이유도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보통 세 개를 물어보면 두 개 하나를 묶던가 아니면 하나 두 개를 묶었잖아요. 그렇죠? 네 개 물어보면 두 개 묶었는데 세 개 물어보면 두 개 하나 묶던지 그래야지 1달러, 4달러에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세 개의 경우라도 가에다가 필요성이나 개념이나 등장 비용 같은 경우는 1달러로 뺏어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 세 번째 방식은 난 모르겠고 111 쓴다. 1번. 2번. 2번. 3번. 3번 이유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달라. 그거는 지환님 왜 2번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까지 많이 했는데 고려사항 다음에는 쓸 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테스트에 대한 표준 우리가 알고 있는 2919 테스트 표준 있잖아요. 테스트에 대한 표준이 2911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4달러에는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고려사항 다음으로는 4달러 진짜 아무리 갈아도 쓸 게 없어. 생각보다 쓸 게 많지 않아. 종님 뭐 주실까요? 연구도 테스트. 그래서 아마도 그게 지환이 말씀하신 게 베스트고 저는 만약에 제가 좀 공부 안 했으면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려사항이 깔려있기 때문에 111 쓸 것 같아요. 111 초짜들은 왜냐하면 4달러를 마지막에 어떻게든 꾸겨 넣어야 되는데 이건 꾸겨 넣을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111 그렇게 쓰지 않을까? 그런데 하지만 베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성을 1달러로 빼고 2번 방식이죠. 2번. 너도 같은 생각이야? 미친 애들은 달라. 1달러에는 필요성을 빼고 2달러에 한 페이지, 3달러 한 페이지, 4달러에 표준. 테스트 표준 쓰면 퍼펙트 하겠죠.